우크라이나 상공에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떠다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새로 개발한 무기가 아니고 혁신적인 드론이나 특별한 임무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밀은 숙련된 조종사들이 영공에 진입하는데 이들이 우크라이나 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네덜란드인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한 최대 레드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처음에는 인텔리전스 온라인에서 발표되었고 이후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충격적인 보도가 사실이라면 영상에서 조금 뒤에 우리가 밝힐 비밀 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입 등 기본 내용을 에비에이션 이스트가 다룹니다. 프랑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 조종사로 구성된 혼합 비행대가 F-16 전투기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 놀라운 주장에 대해 한 가지 말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2025년 5월 말까지 미국산 기체 24대를 인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의 기체 운용을 돕는 건 이해되지만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맡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믿기 힘든 이 보도는 최근 몇 주 동안 이 혼합부대가 창설되었으며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임시 계약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이 부대가 극비리에 창설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나토의 공중전 집단 지식을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현실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임시 계약으로 고용하는 조종사들은 모두 전쟁 베테랑들로 이전에는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F-16 기술을 이해하고 우크라이나 조종색의 활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고서가 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전투원을 군대로 모집한다는 또 하나의 확인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전략적으로 무능한 인해 전술을 위해 외국인 병사들을 속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대의에 동참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투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부대를 창설했으며 그 이름은 우크라이나 국제방위군단입니다. 이 대규모 부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해외에서 온 수많은 전투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의 모집센터에 따르면 75개국에서 온 전투원들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 군단은 우크라이나 군 지상군의 지휘해 있는 여러 대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었다.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전투병을 활용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반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제방위군단은 2025년 말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그 군단에 가입했던 모든 전투원들은 우크라이나 군 전체로 흩어졌고 이제 그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BBC에 따르면 이 조직을 구성했던 4개 군단 중 2개는 이미 우크라이나 돌격부대에 합병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까지. 또 다른 군단은 합병 과정에 있었고 4번째 군단은 훈련센터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군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한 건가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국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셈입니다. 이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푸틴의 완강한 거부와 나토 군대의 우크라이나 진입 가능성에 대한 그의 맹렬한 위협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조종사가 자국에서 현역이 아니라면 기술적으로 나토 소속 비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곧 살펴보겠지만 러시아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든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 비행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이 보고서에서 얻는 두 번째 점입니다. 디 에비에이셔니스트는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와 6개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종사들이 나라 안팎으로 교대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항공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조종사들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내용은 인텔리전스 온라인 보고서에 따른 것이며 아직 독립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공군 부대를 정규 군사 부대로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 조종사들을 탈진해 사망할 때까지 비행시키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려는 의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조종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들이 조종하는 전투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으며 소중한 자원봉사자들이 잘 대우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푸틴을 분노하게 만들 또 다른 조치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네덜란드 조종사와 비밀 부대가 거의 매일 방공 임무에 참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임무에서 그들은 항공기를 이용해 샤이드와 유사한 러시아 계란 드론 KH-101 및 칼리버 순항 미사일 등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우회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임무 프로필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인이 아닌 무생물 표적만 공격하도록 신중히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푸틴이 나토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러시아군을 죽인다고 주장하지 못해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이건 현명합니다. 정말 현명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조종사들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그들의 전쟁 노력에 있어 더 중요한 기여 중 하나가 스나이퍼 포드의 활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돋보입니다. 디 에비에이셔니스트에 따르면 첨단 표적 포드는 표적 지정과 거리 식별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이 포드 사용법을 배워야 하며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시범을 보이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밀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셔서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확인하고 언제나 한 발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밀 중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항공부대에 참여한 것은 네덜란드 조종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폭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조종사들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조종사들도 다른 나라 조종사들처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조종사 중 한 명은 아프가니스탄 분쟁 참전 용사로 수많은 전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중동, 아마 이라크 전쟁 중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네덜란드 동료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요격과 현대 공중전 훈련으로 유명한 유럽 최고의 공중전 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입니다. 다 에비에이셔니스트는 인텔리전스 온라인의 폭로 내용을 직접 보도합니다. 이 부분의 보고서는 결국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은 미국이 자국 군인, 전직이든 아니든 우크라이나에서 일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 보유국 중 하나와 관련해서 미국인 베테랑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것이 2024년 당시에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인 조종사 고용을 제안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회담 후 나온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젤렌스키가 그 아이디어를 그레이엄에게 주었을까요? 그레이엄이 먼저 아이디어를 말하고 젤렌스키가 받아 추진한 걸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영영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그레이엄이 뭐라고 말했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장대로 자유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은퇴한 F-16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에 고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조종사를 훈련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인들은 나토 국가들 중에서 이미 은퇴한 준비된 조종사들을 찾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이 우크라이나가 곧 받게 될 F-16 전투기를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베테랑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제안을 받아들여 전투 임무를 수행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항공 부대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와 러시아와 나토 간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곧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다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극적인 프랑스 보도에 대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기사에 따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 홍보부장 유리 이그나트는 이미 네덜란드와 미국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프랑스 매체 인텔리전스 온라인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미국, 네덜란드 조종사들로 구성된 비밀 F-16 비행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대는 톰 크루즈가 이끈다고 합니다. 이그나트가 농담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인가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대는 비밀리에 운영되는 조종사 부대임을 기억하세요. 비밀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은 누군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떠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그나트는 부대가 실제로 존재해서 오히려 없다고 부인하는 것일 수 있으며 러시아가 흔적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글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베테랑 조종사들에게서 훈련이나 실전 임무 등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지 푸틴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조종사들 역시 자신들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의 격화를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용병일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의 개입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비밀 부대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반드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비밀 부대라면 존재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요. 우크라이나 비밀 항공부대 소식이 전해진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또 한 번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이 공격에 대해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APKWS-2 유도 로켓을 사용해 F-16 전투기를 대량 드론 사냥꾼으로 변신시켜 러시아가 보낸 대부분의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총합해서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2월 16일에서 17일 밤 사이에 벌어진 공격 동안 425개 표적 중 392개를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격추된 발사체 중에는 러시아의 드론 367대, KH-101 순항미사일 20기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 4기, 그리고 KH-59 또는 KH-69 유도 공대지 미사일 1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우리가 했던 한마디를 기억하는 분들은 방금 KH-101이라고 언급했을 때 귀가 번쩍 뜨였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몇 분 전만 해도 인텔리전스 온라인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조종사 부대가 바로 이 종류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가장 명백한 것입니다. 2월 16일 밤 하늘에 네덜란드나 미국 조종사가 있었습니까? 있었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방어의 특별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아미 테크놀로지가 지적했듯이 APKWS-2 로켓의 사용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 탄약은 회전익기, 고전기기, 그리고 무인 플랫폼에서 발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는 이 로켓과 호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로켓은 저렴해 한 발당 약 3만에서 3만 5천 달러입니다. 이 로켓들은 러시아 샤이드 드론과 가격이 비슷해 대규모 드론 공격 대응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선호할 것입니다. 물론 더 저렴하면 좋겠지만 드론 격추에 수십만 달러짜리 첨단 미사일을 쓰는 것보다는 이 가격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의 진짜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이 X에 공유한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대규모 러시아 공격 중 F-16 전투기가 수행한 여러 차례의 타격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약 19초 지점에서 조준 시스템이 러시아 드론으로 보이는 표적을 포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잠시 후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 발사체에 의해 그 드론이 파괴됩니다. 그것은 APKWS-2의 모든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흥미로운 건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공격은 AN/AAQ-33 스나이퍼 첨단 표적 포드를 통해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화면 인터페이스가 공개된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의 중앙 부분만이 보여졌습니다. 자, 만약 러시아의 공습 중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KH-101을 격추시켰다는 저희의 앞선 언급에 귀가 솔깃했다면 이제는 귀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스나이퍼 첨단 표적 포드는 인텔리전스 온라인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그 포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네덜란드와 미국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가 처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2월 16일 밤과 2월 17일에 말이죠. 물론 최근 공격 저지에 비밀 외국 항공 부대가 개입했다는 소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부대가 실제로 존재하며 프랑스 보고서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부 사항들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부대의 존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명확한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인텔리전스 온라인의 보고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러시아는 분노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분노하고 있죠. 러시아 뉴스 통신사 타스는 이미 푸틴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두려워하는 내용을 대신 말하는 러시아 대변인들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행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이미 비꼬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헤이그는 키이우에 퇴역한 F-16 전투기 24대를 제공했습니다. 이제는 퇴역한 조종사들까지 버려진 장비 목록에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다음엔 이 조종사들이 격추될 것 같습니다. 자하로바는 이것이 네덜란드식 실용주의의 극명한 예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가 2025년 6월 이후 F-16을 한 대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눈이 먼 듯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항공기를 격추시킨 전적에 그다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비행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기체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그 대변인의 빈정거림은 곧 노골적 위선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용병은 국제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서
용병과 중훈사 조직 전체가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국제법을 거론하려고 합니다. 2026년 초 최소 18,000명의 외국인 용병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그 나라는 실제로 더 많은 용병을 보유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논리로 버티려고 한다면 그건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리는 무릎, 발목, 정강이 뼈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버틸 다리가 없으며 용병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전투병을 러시아보다 잘 활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토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추정되는 비밀 조종사들이 네덜란드와 미국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두 나라는 모두 나토 회원국입니다. 조종사들이 퇴역 군인이라는 점은 별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병력 투입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극단적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평화협정 이후 나토가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가능성조차도 러시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핵군축 캠페인이 지적하듯이 프랑스와 영국 모두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을 파병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견되는 모든 외국 군대, 기지 또는 군사 인프라가 직접적인 외세 개입의 증거로 간주될 것이며 따라서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미국 조종사들도 비슷하게 다루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긴장이 고조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우선 이 모든 내용의 근거가 된 전체 보고서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역시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공에 외국인 조종사가 있는지 전혀 모르며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조종사들은 우크라이나군이 F-16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외에도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는 임무를 매우 신중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네덜란드나 미국 조종사를 사살하면 나토의 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공식 진입할 경우 러시아가 하겠다는 주장만큼 큰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소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디 에비에이셔니스트가 지적했듯이 서방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소문은 공식적인 확인 없이 오랫동안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에 가장 근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전면 부인한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보도들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상황만 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위협해도 증거감은 없으면 나토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세계를 속이려 했던 것과 똑같은 허위 정보 전수를 러시아에 그대로 돌려주며 이를 즐기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네덜란드와 미국 조종사들이 실제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소문일까요? 러시아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비밀을 더 잘 지키고 공개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에 한해서요. 확실한 것은 서방 조종사 없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를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강력한 전투기를 빠르게 익혀 지난 10일 월 1을 이용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놀라운 사실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일 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